네, 3505번. 네, 즉 모의고사 5회. 모의고사 5회. 5회 페이지는 492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 실무 수행 평가만 여러분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5번이므로 여러분도 회사 코드 3505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네, 닫고 3505번. 로그인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 문제 1번부터 풀어볼 텐데요. 여기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의 이해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기초정보관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을 추가하고 저교를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해당하는 메뉴는요,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입니다. 여기에서 요구한 게 뭐였었냐면 첫 번째는 241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기타 무형자산으로 등록하고 우리는 이거를 계정 과목에 추가라고 합니다. 즉 프로그램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모든 계정 과목들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계정 과목으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은 계정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대로 계정의 구분을, 계정의 성격대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1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기타 무형자산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네, 241번 가겠습니다. 241번 가서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뭘로 바꾼다? 네, 뭐로 바꾸라 그랬죠? 예, 기타 무형자산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기타 무형자산. 엔터. 지금 계정의 구분이 공란이므로 3번 일반이라고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준 미션이 뭐냐면 이 무형자산, 기타 무형자산의 적요 1번에다가 1번에 내용을 회원권 취득이라고 등록하라 했습니다. 하셨나요? 그럼 첫 번째 미션은 끝난 거고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했냐면 코드번호 136번에 선납세금이라고 되어 있는 선납법인세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드리겠지만 계정이요. 계정 과목이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컨트롤 플러스 F 1번을 눌러야지만 수정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 한번 136번 성급법인세 계정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146번 전체 누르게 되면 맨 위로 가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146번 치시면 내비게이션, 좌측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36번이네요. 전체 누르고요. 136번. 네, 갔습니다. 지금 이 계정이 지금 선납세금으로 되어 있는데 선납법인세로 바꿔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계정을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데요. 선납세금은 빨간색 계정이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컨트롤 F1을 눌렀을 때 누르고 더블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선납법인세로 바꾸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을 전부 다 풀으신 거고요.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에다가 등록하거나 수정해라 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 장기차입금 명세를 보니까 장기차입금은 하나은행에서 시설자금으로 3천만 원을 2017년 10월 1일 날 언제 갚기로 하고 2022년 10월 1일 날 갚기로 하고 상한 조건은 일시에 이자는 후급으로 주는 걸로 일할 계산해서 후급으로 주는 걸로 장기 차입금을
타입했네요. 그래서 이게 2월 되는 것이므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에다가 여러분이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회계, 전체 메뉴는 이 좌측편의 회계를 누르거나 아니면 전체 메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면 전체 메뉴가 보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가셔야 됩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요.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요청한 게 뭐냐면 장기 차입금이죠, 여러분. 장기 차입금. 사실은 한눈에 찾긴 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계정이 많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찾기를 통해서 장기 차입금 이렇게 치시면 정확하게 장기 차입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우측에는 아무것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상세로 입력하려고 하면 293번 장기 차입금 계정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은행의 거래처 코드가 98010이에요. 엔터. 만기일자는 2022년 10월 01일. 차입금 번호는 주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차입금은 3천만 원입니다. 상한 조건은 일시고요. 이자는 후급이고요. 일할 계산이에요, 월할 계산이에요. 네, 이자는 일할 계산이기 때문에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최초 차입일은 언젠가요? 2017년 10월 1일이 최초의 차입일이고요. 자금의 용도는요, 무슨 자금? 운용자금, 시설자금이었습니다. 2번 시설자금이었습니다. 네, 하게 되면 엔터하면 하나은행에 장기 차입금이 등록이 된 거고요. 바로 앞 단계로 가시려고 하면 여러분 ESC 버튼을 누르시거나 좌측 상단에 아니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닫으면 바로 앞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한 건 3천만 원으로 등록되면 100점입니다. 지금 세 번째 문제가요. 사실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보실래요? 2018년에 결산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의 누락이죠. 감가상각 누계 이게 뭐예요? 부채의 누락이죠, 여러분. 그래서 비용을 1번은 비용 누락 먼저 해야 돼요. 비용 누락. 어디에다가요?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에. 2번은요. 네,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수정. 비용을 누락을 한 것을 입력하고 나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바뀝니다. 당기순이익이 바뀌게 되고요. 이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합계가 됩니다.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됐죠? 순서가 손익계산서란 다음에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록하시고요. 세 번째 뭐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만들고 세 번째는 재무, 상태, 표에 가서 뭐부터 해야 돼요?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 네, 그러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보시죠, 여러분. 예,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고요. 손익계산서부터 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 뭐를 감가상각비를 650이 아니라 850만 원으로 옮기게 되면 엔터를 치는 순간 당기순이익이 4,317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43170 메모해 놓겠습니다. 43170 빵빵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업은 그 다음에 어디에 가야 되냐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십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갑니다.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250만 원이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4317만 원이 당기순이익에 해당되어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
55,670, 빵빵빵. 55,670, 빵빵빵.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까지 왔죠? 그 다음엔 여러분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재무상태표로 가서요. 뭘 바꿔야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어떤 감가상각 누계액일까요? 네. 여러분이 빼먹은 게 지금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B,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먹었는데 실제로 어떤 계정인지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요. 본사 건물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 있죠. 3,800, 200만 원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4천만 원으로 바꿔둔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분 이익여금을 55670 빵빵빵으로 바꿉니다. 5670 빵빵빵.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게 안 되고 밑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2월 이익여금을 55670 빵빵빵으로 고쳐야지만 그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대차가 1246270 1246270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 그러면 좀 어려우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기초 10점이 끝나고요. 여기까지 일단 10점까지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반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이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입력하는 거고요. 20점이네요. 내용 한번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팀 직원이 부산으로 뭐 가면서 출장 가면서 우등고속버스를 이용하였다. 롯데버스 운임은 롯데카드로 결제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변은 뭐예요? 여비교통비겠죠? 여비교통비 얼마? 부가세를 포함한. 왜 부가세를 포함하냐? 우등이라서. 일반 고속버스는 여러분 개념이 어려우시겠지만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예요. 그렇지만 우등고속버스는 과세고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일반 거래자료 입력에 있을 때에는 이게 공제인지 안 공제인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즉 총 합계인 35,200원이 여비교통비. 대변에는요. 롯데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35,200원 플러스 얼마? 네, 미지급금 35,200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계 가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졸고 있습니다. 네, 분계 몇 월 며칠이죠? 이게 10월 5일이에요. 여러분 10월 5일에 가셔서요. 일반 전표 10월 05일 차변에요. 여비교통비예요. 여비교통비 몇 번대죠? 800번대 여비교통비. 비용은 거래처 필요 없고요.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적여도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은 35,200원. 네. 됐나요? 대변에는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인데 어디에? 이 거래처의 미지급금이 아니라 롯데카드로 했기 때문에 롯데카드사의 미지급금입니다. 35,200원. 됐죠, 여러분?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졸렸기 때문에 두 번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예요. 내용부터 자료 설명부터 보시죠. 사업 확장을 위하여 한국빌딩과 어디와 한국빌딩과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10월 7일 날 분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0월 7일 네 10월 7일이고요. 두 번째 차변은 뭘까요, 여러분? 차변에는 임차보증금이에요. 여러분, 임차보증금 입력할 때에도 거래처는 건다, 안 건다? 반드시 걸어야지만 한국빌딩에 보증금을 받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에요. 대변에는요. 당좌 예금에서 어떻게 발행한 거죠? 내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네.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나는 당좌 예금에서 나간 걸로 합니다. 거래처는요. 어느 은행이죠? 경기은행 맞습니다. 5천만 원. 됐죠, 여러분?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졸려도 꼭 참고 하십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고요. 여기 보시면 돈을 지금 맡긴 거 5천만 원, 가져간 거 24만 원. 무슨 소리죠? 내가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뭐가 들었어요? 증자 비용. 예, 즉 주식 등기 비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분개하실 건데요. 일단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액면금액 5천원으로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는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얼마? 5천만 원이에요. 그쵸, 여러분? 근데 보통 예금에 얼마가 입금됐냐면, 보통 예금의 입금이요. 얼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때는 얼마? 5천만 원 일단 입금됐습니다. 5천만 원 입금됐고요. 그 다음에요.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보통 예금 서울은행 얼마 나갔어요? 24만 원만큼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여러분? 주식을 액면 발행했지만 뭐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 네. 수수료, 여기서 말씀 것처럼 등기 비용이 들었어요. 등기 비용. 증자했기 때문에 등기해야 되거든요. 법인, 등기소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등기 비용이 든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사실은 주식을 할인 발행한 거하고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가봅시다. 몇 월 며칠일까요? 거래 한번 볼까요? 네,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하나하나 해결하시죠. 대변에 자본금 얼마다? 네, 자본금 5천만 원입니다. 맞죠? 차변에 무슨 보통은 예금에 돈이 들었죠? 무슨 은행? 우리은행 5천만 원이 들었고요. 대변에요. 보통 예금이요. 우리은행께요. 나갔어요. 얼마? 24만 원만큼. 이때 여러분들이 차변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차변에 이것은 주식을 할인 발행하지 않고 액면 발행했지만 그 등기하느라고 비용이 든 것만큼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여러분 분개하십니다. 혹여 주식 할증 발행 초과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하고 하는 거지만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할증 발행 초과금이 없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얼마? 24만 원. 됐죠,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째 문제이고요. 네 번째 문제네요, 여러분. 네 번째. 10월 12일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10월 어음용지 열매를 경기은행에서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번호가 나바 82511-211 나바 82511-220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음을 한 매씩은 등록을 해봤는데 열매는 처음이시죠, 여러분? 열매는 그러면 첫 번째 어음 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즉 20번까지 열매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음을 등록하는 건요 10월 12일이에요. 거래가 발생한 건요 10월 15일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형식의 문제를 보니까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가? 날짜가 틀리는 거예요. 구애할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10월 12일로 오겠습니다. 근데 굳이 10월 12일로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음 등록할 거니까. 어음 등록을요 2019 10월 12일로 등록을 하십니다. 그냥 어음이에요. 전자어음, 약속어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전자어음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4번이라고 여러분 등록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이 어디 금융기관? 이제 경기은행이네요. 경기은행 당좌. 됐죠? 그러면 어음 시작번호를 여러분 부여하겠습니다. 나바
나바 825-11211 825-11211 매수 열매 등록 하게 되면 10개의 어음을 새로 등록하였습니다. 더 이상 등록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하게 되면 어음은 등록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어음이 등록됐으니까 10월 15일자 거래를 분개해야 되겠죠. 보실까요 여러분? 네, 동진상의 외상 매입금이 얼마가 있었냐면요. 2,500만 원. 어디 거? 동진상의 거. 동진상의 외상 매입금이 2,500이 있었는데요.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고요.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상 매입금 먼저 없애야 되겠죠? 10월 15일 차변에 있던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어디죠? 네, 동진상회입니다. 얼마? 외상 매입금 2,500만 원이었어요. 2,500만 원이었는데요. 대변에 일단 줬죠. 보통예금에서. 무슨 보통예금? 거래처 어디? 서울은행에서 일단은 지급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네, 1,500만 원만큼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어음을 발행했는데요. 그쵸? 무슨 어음? 내가 어음대금을 내야 되니까 지급어음. 엔터고요.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야 되겠죠. 어디에 줘야 돼요, 여러분? 네, 동진상회에 줘야 돼. 동진상회. 얼마를요? 어음 발행한 것만큼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뭐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나간 건 분개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대차 없이 분개가 끝났네요. 제가 왜 이러죠? 네, 차변에 2,500, 대변에 1,500, 100으로 끝났고 거래처도 잘 채우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어음 등록했고요. 분개했는데 지금 하나 더 할 건 뭐냐면 어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음 관리는요, 여러분 보실까요? 지급어음 계정에 클릭하시고요. 뭐를 누른다? F3을 누른다. 뭐를 누른다? F3. F3을 눌러주세요. F3. F3을 누르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네. F3을 눌러 지급어음에서 F3을 누르면 이렇게 지급어음 관리가 나오고요. 어음 발행하신 거잖아요. 어음번호를 입력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까 뭐 했어요? 어음을 등록했기 때문에 어음번호에 와서 더블 클릭을 한다. 그러면 어음번호 몇 번인지 볼까요? 이 하나하나 처음에 있는 어음이네요. 선택해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까지 다 입력이 됩니다. 그렇고 여러분은 발행일은 오늘이기 때문에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져야 되는 거는 만기기일이에요. 오늘 지급하자고 어음을 발행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즉 언제 발행해 여러분이 돈을 갚아야 되냐면 2020년 01월 며칠 14일 날 돈을 갚아야 합니다. 됐나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몇 번? 4번까지가 끝났고요. 5번, 6번, 1번 문제, 2번 문제 2개 남았어요. 가보실까요? 5번, 6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고요. 여러분,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고요. 볼까요? 뭔가?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세금이죠, 여러분.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그러면 분개 먼저 하고 가시겠습니다. 분개가 며칠? 10월 30일 날요. 차변에는요. 뭐라고요? 세금이에요. 차변에는 엔터 치고 세금과 공과금 몇 번대? 800번대. 거래처 필요 없고요. 금액이 얼마다? 55,000원이에요. 55,000원. 대변에는요. 미지급금이에요. 내가 왜 이러죠? 왜 미지급금이라고 하고 있죠? 이때 또 줄고 있어요.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 무슨 은행? 서울은행이에요. 서울은행. 제가 또 막 서울 교육을 치고 있습니다. 서울 엔터 치고 서울은행.
선택하시고요. 55,000원 하면 끝이겠죠. 마지막 일반 전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는요, 10월 31일자고요. 여러분, 급여 명세서 보실까요? 급여 명세서 보면 급여의 총액은 얼마다? 700만 원이에요. 그쵸,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나간 건 668만 6천 원이에요. 668만 6천 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보니까 그만큼은 668만 6천 원이고요. 실제로 31만 4천 원만큼은 우리가 직원급여에서 뗐기 때문에 처리하는 계정은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체한 게 어디에서 이체했냐면 무슨 은행인가 볼까요? 보통예금. 서울은행에서 보통예금, 서울은행에서 뭐를요? 서울은행에서 네, 계좌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면 분개하시면 차변에 급여 얼마? 700만 원. 대변에는요. 이렇게 원천징수한다 라고 해서 예수금이다 라고 했고 31만 4천 원. 맞죠, 여러분? 그 나머지는 보통예금, 무슨 은행? 보통예금 서울은행. 서울은행에서 668만 6천 원만큼 어떻게 했다? 이체하였어요. 여러분이 급여 명세서 문제 잘 나옵니다. 나왔을 때 정복하셔야 되고요. 네, 여러분 어디에 가서 프로그램에 가서 10월 31일 날 차변에 모여 급여가 700만 원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800번대 급여 계정을 쓰고요. 엔터. 비용 거래처 필요가 없죠, 여러분. 거래처별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급여를 거래처별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거래처를 코드를 걸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급여 70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요. 대변에는요. 뭐예요? 통장에서 돈이 나갔죠. 보통예금. 무슨 은행에서 나갔죠? 서울은행. 네, 엔터 치고요. 서울은행에서 얼마 나갔냐면 차인 지급액만큼 아까 여러분 책 보실래요? 공시 668만 6천 원. 6686 빵빵빵 엔터. 그러면 대변에 뭐요? 나머지는 예수금이에요. (31만 4천) 이라고 하면 끝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분계 문제가 끝났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를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색깔 바꿔보죠. 이번에는 네, 초록으로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24점짜리이고요. 주식회사 서윤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입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0월 17일 날이요. 서윤이 이호에게 남성시계 50개를 매출하고 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돈 거래와 관련해서는 2019년 몇 월 며칠? 9월 17일에 계약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에 대해서만 외상매출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요.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를 통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작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단 10월 17일이고요.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7일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입력한 게 있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10월 17일에 과세 11번 네, 여러분 보이시죠? 11번이라고 하고요. 분명은 뭔가요? 분명은 남성시계입니다. 분명은 남성시계.
수량 50개, 단가 79만 원입니다. 거래처는요, 2호예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를 여러분들이 발행하실 거기 때문에 이 전자세금 나는 공란으로 있어야 됩니다. 혹여 우리가 그냥 외부로 입력할 때에는 전자입력 1번이라고 입력하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란으로 하시고요. 분계는요. 복잡하죠. 현금자동이나 외상자동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차변에요. 선수금 받은 거 제해야 되겠죠. 선수금 금액이 얼마인지는 민트에서처럼 9월 17일자 일반 점포에 가보십니다. 9월 17일자 일반 점포에 갔더니 선수금은 얼마?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점포로 오셔서요. 선수금 2천만 원이라고 하시면 차액은 즉 잔액은 2,345만 원이 남게 되고요. 그럼 이 부분을 외상 매출금으로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2,345만 원.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세 자료 입력과 분계를 하신 거고요. 이 지금 입력했던 과세 자료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되는데요. 네, 메뉴에서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관리가 부가가치세 2에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고요. 날짜가 언제였냐면 10월 17일입니다. 네, 처리 상태가 미전송인 3,950만 원짜리 주식회사 2호에 과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한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여기에 지금 전자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발행 누르게 됩니다. 네, 됐죠? 이거면 지금 국세청이 말하는 전자세금 계산서 해당 폼으로 발행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국세청에 전송하려고 하면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지금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사업자 번호로 기본 세팅되어 있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처음 보이는 건 매입 자료가 보이는 거예요. 매출조회 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10월 17일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보이고요. 이것들을 우리는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발행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으로 전송. 예, 전송 선고령이라고 보이시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조회하시려고 하면 발행 및 내역 관리 해당 메뉴에 와서 조회해서 보시면 네, 국세청 전송 성공, 처리 상태는 확인 요청인데 거래처에서 아직 메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송 성공이면 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반 점표, 아니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 10월 17일자에 여러분들이 전자세금 란을 공란으로 하셨는데요.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발행으로 채워지면 100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네, 살펴보시면요. 2번은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는 거고요. 이게 매입한 거래예요. 뭘 매입했어요?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매입하신 거예요. 재고관리 프로그램. 그래서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매입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고요. 자산명은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매입 매출 자료에 입력하세요.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資産등록 메뉴에 상기 자산을 등록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요? 일단은 매입 매출에 들어가십니다. 매입 매출 점표에서요. 여러분 10월 21일 여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21일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잠깐 등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매입이기 때문에 51번 매입이에요. 51번 분명은 재고관리 프로그램 수량 상관없고요. 공급가액은요. 3,50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요. 이스트 소프트 전자입력에 전자입력 분계는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제했는지가 안 나와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뭘 살펴보냐면 세금 계산서를 보십니다. 세금 계산서에 봤더니 전액
외상 미수금으로 되어 있죠. 이거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차변의 소프트웨어,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일단은 해당하는 분계 먼저 해보겠습니다. 분계는요, 여러분 일단은 현금 자동도 외상 자동도 아니고 상품 외 그 외의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3번이라고 합니다. 차변 계정부터 바꿔야 되겠죠. 차변 계정은 소프트웨어. 대변에는요, 미지급금. 금액은요, 여기 차액이라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3,850만원 하시면 끝납니다. 끝났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資産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고정資産등록은요, 제가 삭제를 하고 보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계정을 조회해서요, 들어가십니다. 아무 자산도 없죠? 몇 번에 등록하라고 했어요? 222번 코드에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등록해 보겠습니다. 222. 자산명은요, 재고관리 프로그램, 재고관리 프로그램. 취득일은요, 2019 10월 21일. 기초가액은 없죠. 왜요? 신규 취득한 거니까. 신규 취득은 얼마? 3,500만원. 부가세는 제외하시겠죠? 그거 하고 정액법은 맞는데요. 몇 년 동안에 상각하겠다? 5년 동안에 상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고정산 등록까지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어떤 내용이죠? 네, 도시가스 요금 영수증인데요. 도시가스 요금 영수증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시가스 요금 영수증은요. 영수증처럼 보이지만 뭐다? 이렇게 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급받는 자 나의 사업자 번호도 있고요. 좌측 하단에 내용이 있죠. 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3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뭐라고요?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며칠인가요? 9월 19분인데 작성일자가 10월 22일이에요. 10월 22일이고요. 실제로 나중에 얘가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지만 저희는 10월 22일 날 청구된 내용에 대해서만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매매출 전표이고요. 10월 22일이 되겠습니다. 10월 22일. 유형은요. 공제받는 51번 유형이고요. 분명은 도시가스. 수량 상관없이 공급가액이 얼마냐면 152,500원. 거래처는요. 도시가스죠. 한국도시가스.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외상자동 아니고 미지급자동. 그러면 차변이 상품이 아니고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은 이거는 수도광열비예요. 수도광열비. 네, 끝이에요. 맞죠? 그 대변에다는 뭐예요?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금. 미지급금 152,500원과 15,250원의 합인 167750. 167750. 끝. 됐죠, 여러분? 세 번째 매입 거래도 하셨고요. 네 번째 거래 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래는요. 전자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뭔가요? 계산서네요. 전자계산서입니다. 왜 계산서를 발행했는지 보겠습니다. 매출처 직원의 결혼식에 보낼 화환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보낼 화환은 우리는 접대비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직원의 결혼식에 보낼 화환은 뭐다? 복리후생비다. 보겠습니다. 날짜 몇 월 며칠이죠? 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3일이에요. 유형에서요, 여러분. 매입은 매입이어서 오른쪽에서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계산서기 때문에 53번. 분명은요. 축하화한 3단.
공급가액은 얼마? 10만원 되겠습니다. 거래처는요, 성도화원. 전자계산서기 때문에 얘도 전자입력. 분계는요, 내역이 없죠. 내역이 뭐라고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내역은 발급받은 거고요. 거래대금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합이라고 분계하신 다음에 차변해요. 내용이 뭐예요? 접대비. 네, 813번 접대비입니다. 대변에는요, 미지급금이겠죠? 어디에 미지급금이에요? 네, 성도화원이 아니라 한일용역. 성도화원 맞죠? 네, 성도화원 맞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문제 5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5번 내역 한번 볼게요, 여러분. 상품 보관용 창고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라고 하면 뭘로 지급한 거다? 네,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우리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을 때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기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이렇게 철거한 비용은 뭐다? 토지예요. 토지 계정.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관련된 이런 비용들은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여러분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불공제로. 네,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월 27일이고요. 10월 27일. 차변해요. 51번이 아니고 불공이기 때문에 54번. 사유는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선택. 분명은 철거 용역. 공급가액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거래처는요, 한일용역.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분계는요, 자기압수표로 받으면서 현금 자동이고요. 그럼 고칠 수 있어요. 뭐라고 고쳐요? 토지라고. 됐나요, 여러분? 토지를 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철거한 경우에는 네, 토지라고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6번째 문제입니다.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6번째 문제는 영업부서 직원들의 회식하고 법인카드로 결제. 직원들 회식은 복리, 후생비다. 법인카드 종류가 BC 카드네요. 그럼 여러분 날짜 며칠? 10월 31일. 10월 31일 여기 있죠? 전표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매매출 전표 입력이고요. 10월 31일 날이요. 유형은요. 지금 저희가 매입한 거죠. 51번 카과로 매입. 57번 신용카드 종류는 BC카드. 네,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품명에는 회식 때 상관없다는 거죠. 공급가액은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때 카드 과세는요. 여러분들이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로. 즉 공급 대가라는 거는 공급가액하고 부가세를 합한 얼마? 128,700원. 128,700원으로 입력하게 되면 117,000원, 11,700원으로 자동으로 나뉘게 됩니다. 거래처가 어디죠? 네, 세화. 전자세금 필요 없죠, 여러분. 분계는요. 이때 여러분들이 카드 자동이라는 4번을 선택하게 되면 카드 미지급금이 계상되고 차변의 계정 과목만 복리, 후생비로 바꿔두면 어떤다? 끝난다. 됐죠? 미지급금 잡았고 차변에는 복리, 후생비 계정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7번, 이제 고지가 저깁니다. 문제 7번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영수증이다.
6월 30 부가세 정리분계를 참고하여 납부액에 따른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부액이 얼마예요? 8581 빵빵빵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6월 30일 날 분계를 어떻게 놨냐면 차변의 부가 예수금, 대변의 부가 대급금, 그리고 나머지만큼을 미지급 세금이라고 분계했습니다. 저를 못 믿으시겠으면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몇 월 며칠? 예, 여기에 나와 있는 7월 25일. 7월 25일로 가시면 7월 25일에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7월 25일로 가면 안 되죠. 이거 뭐냐면 6월 30일 날로 가야 돼요. 그쵸? 이건 납부하는 날짜고요. 6월 30일을 대체한 분계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금, 대급금, 자비. 미지급 세금 얼마? 8581 빵빵빵. 무슨 세무서? 동대문 세무서. 내가 뭘로 납부했나요? 내역을 봤더니 뭘로 납부했어요?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영수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7월 25일에 가서요. 대변에 뭘로 나갔어요? 뭘로 나갔냐면 서울은행 보통예금 네,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는요. 어디인가요? 거래처 필요 없고요. 일단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얼마만큼? 네, 거기 서식에 나와 있는 8581 빵빵빵만큼 8581 빵빵빵만큼 네, 그리고 차변에는요. 여러분 뭐다? 여러분이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놓으셨어요. 미지급 세금. 무슨 세무서요? 네, 무슨 세무서인지 보겠습니다. 예, 동대문 세무서이군요. 동대문 세무서.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입력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제 4번 결산입니다.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서윤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수동결산이고요. 수동결산이라는 거는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금 보니까요. 평가 전에는 370만원이었는데 평가 후에는 얼마예요? 45,200원 곱하기 100주 하게 되면 452만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452만원에서 얼마를 빼면 370만원을 빼면 차이만큼이 나오죠. 여러분 얼마예요? 네, 보겠습니다. 빼게 되면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2만원. 82만원만큼이 뭐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다. 단기 매매증권이 늘어난 거죠, 여러분. 그럼 일반 전표예요. 12월 31일자로 봅니다. 12월 31일. 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늘어났어요. 단기 매매증권 얼마만큼? 네, 얼마만큼 늘어났어? 80만원만큼 늘어났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80만원만큼 늘어났습니다. 대변에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취득 시에 자산 계정으로 계상한 소모품 중 기말 현재 미사용은 4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으로 계상한 소모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럴 때에는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십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12월 31일자로 보시고요. 12월 31일자로 소모품으로 계상한 게 140만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즉 이전에 우리가 계상한 거 14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100만원은 사용하고 40만원은 미사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140을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산 중에 얼마는 100만 원만큼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용으로 처리하는 분계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12월 31일에 차변에 소모품비 얼마? 100만 원. 대변해요. 뭐라고 쓰나요? 소모품. 자산 나갔죠? 쓴 것만큼. 즉 14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100만 원은 사용한 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수동결산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결산인데요. 자동결산은 현재 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은 2,3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추계액을 설정할 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확인하셔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을 확인해서 설정해야 되는 2,300 마이너스 충당금 부채의 잔액 이꼬로 내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설정 금액. 그러면 여러분 아까 시산표 여셨죠? 시산표 연 김에 뭐를 본다? 시산표 제가 시산표 여기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인지 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얼마다? 1,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2,300만 원을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잔액은 1,3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0만 원만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일단 자동 결산하는 메뉴는 이게 천천히 설명해야 될까요? 충당금 잔액이 1,300인데요. 여러분 문제에서 2,300만 원만큼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얼마? 1,000만 원만큼 설정하면 되고요. 이걸 수동결산 입력 아니고 자동결산 입력에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요. 결산자료 입력 누르시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보십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서 퇴직급여 충당,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상해야 되는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얼마? 100만 원. 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셨을 때보다 점점 쉬워지고 있을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도.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그 다음에 결산 전표에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 입력. 하고 나면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확인은 일반 전표에서 조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만 원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 문제.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요. 6월 30일 현재 기말상품 재고액이 1,500만 원인 경우 상반기의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여러분들이 1,500만 원을 기말상품을 집어넣고 원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건 프로그램에서요. 결산자료 입력해서 6월로 조회한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넣어보면 되겠죠. 기말상품 재고액 얼마? 1,500만 원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1,500만 원. 엔터죠. 그럼 상품 매출 원가가 6,26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뀌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풀겠죠? 얼마? 6,260만 원이다. 라고 정답이라고 하시면 돼요. 2번 보니까 부가가치 신고서에서요. 1월 1기 예정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셔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1기 예정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03월 31일까지를 조회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12만 5천 원 정답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5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